우리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렇다면 AI 상승은 계속될까 끝일까 해서 저는 확실히 계속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럼 대형주에서 AI가 자, 과거에 코스피 3000이 돌파됐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가 그 핵심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 31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여기보다는 AI, 방산, 원전, 건설 뭐 좀 이게 분포가 돼 있어요. 네.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시기의 차이가 가장 큰 거죠. 시기의 차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3천은 이제 두 번째 돌파한 거고요. 두 번째 정도 두드리면 3천이 과연 저항선이 될지 지지선이 될지는 애매한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했으니까 제가 초반에 이제 98년, 99년부터 주식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99년도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1000포인트에서 다시 500을 갔다가 1000으로 오고 다시 500을 갔다가 1000으로 오고 이렇게 1000을 3번, 4번을 두드리고 나서야 1000을 확실히 돌파해서 2000을 갔고요. 또 그 2000도 2000 갔다가 뭐 890까지 가고 또 다시 2000을 돌파했다가 박근혜 전 정부 때 한 5년 이상 박스권장이 뭐 2000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또 2500 갔다가 코로나 때 1400 갔다가 근데 이제 3000을 가니까 2000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0을 막 돌파할 때는 1000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1000을 확실히 안착하고 2000을 찍으면은 1000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또 2000에서 또 이제 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조정장에서도 2000을 깨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3000을 좀 안착을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제 3000이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시기의 차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직후의 장세였거든요. 네. 돈을 풀었던 장세. 그래서 그때가 제로금리 장세였고요. 그때 진짜 주도주는 사실은 네카오를 비롯한 비대면 관련주들이었어요. 네. 네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말씀하신 2차 전지 관련 신기술주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신풍제약 이런 거 막 10배씩 났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로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가장 유리한 거는 당장 실적이 없어도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3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제로금리 시대에서 3000포인트를 돈의 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별한 시기에 비대면으로서 우리가 뭐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지금 장은 확실히 달라요. 그때랑. 지금 장은 제로금리가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은데 돈의 힘으로 3천을 밀어붙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섰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씩 흐름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강했던 애들은 전력기기 3인방,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 또는 방산주, 방산은 3대라고 해도 되고 5대라고 해도 돼요. 세 가지를 꼽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노템이랑 LIG 넥스원이 있고 거기 두 개를 더 포함하면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들, 뭐 방산주 또는 전력기기 얘네들은 미래의 막 불확실한 성장성보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오른 거거든요. 네. 전력기기는 미국에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엄청 필요하대. 방사는 지금 전쟁의 시기래. 그래서 방위산업 물품들에 대한 국방비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해서 우리나라 방산 물자들이 수출이 많이 된대.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아마존을 뚫은 화장품 기기들 또는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증권주들은 왜 실적일까요? 지금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증권주 실적이 좋아질 거야. 실제 좋아지고 있고 건설주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올해 들어서 끝나면 돈이 많이 풀리고 건설업에 좀 인건비들이 많이 잡히니까 건설업도 화랑을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는 올랐는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한 열흘 정도 6월 3일, 4일부터니까 한 보름 정도겠네요.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네. 그 한 2주 정도는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거기에 없었던 여태까지 실적 때문에 움직임에는 전혀 못 들어갔던 AI가 바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정부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고 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는데요. 사실은 AI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네. 미국 시장에서 챗GPT 날라갈 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네카오가 관련 주란 말이죠. 근데 못 움직였어요. 중소형주들은 움직였습니다. 네.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AI 관련주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10조짜리, 20조짜리 네카오는 못 움직인 거죠. 또는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그 엔비디아가 움직이고 미국의 전력기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우리나라의 AI 관련주들은 못 움직였다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추경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AI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완전히 못을 박았고요. 두 번째가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라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구호만으로 우리 AI에 지원할 거야. 근데 구호로 끝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믿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선을 보면 물론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미 청와대 비서진은 확정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수석으로 들어갔죠. AI 수석. 너무나 이름이 유명하죠. 우리 영화배우 하정우. 영화배우분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해올 수가 없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네이버 AI 본부장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장관 19분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돼서 한 번에 더 나왔잖아요. 그 중에 우리 주식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과기부 장관에는 LG AI 연구소장 출신 분이 그렇죠. 연구 원장님이 들어가셨고, 그리고 중소기업부 장관에 네이버 전 대표가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요번 정부가 정말 AI 미래 신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은 좀 이따 어차피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할 테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주도주에서 좀 멀어져 갖고 제약바이오 또는 의료기기들이 좀 주춤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미래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펀딩 같은 걸 하면 제약바이오에 펀딩이 제일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맨파워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적 순으로 의대를 먼저 다 가잖아요. 그럼 가장 똑똑한 분들이 의대를 가서 의학 관련 의사가 아닌 의학 관련 일을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돈도 가장 많이 연구비 지원을 받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결국은 사업을 하려면 맨파워하고 자금 싸움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AI에 뭐 수십조를 지원을 한대요. 근데 장관 쪽에 AI 연구원장 또는 우리나라 AI의 최대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전 대표, 비서진에는 네이버의 AI 원장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니까 돈도 밀어주고 사람도 밀어주고 그럼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잘 나오겠다라는 믿음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3,000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끌고 올라갔다. 네. 근데 이번 3,000포인트는 앞부분은 한 2,800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력기기, 방산주, 원자력 다 실적이 좋은 애들이 올라갔는데 AI는 아직도 뭐 대단한 실적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2,800에서 한 3,100 올릴 때는 뭐 많이 매일매일 연구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심지어 삼성 SDS, LG CNS 이런 종목들 하나도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정말 시장에서 소외됐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소외주라는 게 우리가 뭐 이름을 몰라서 소외주가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소외주거든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주가가 안 오르면 소외주예요. 근데 네카오, 무슨 삼성 SDS,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은 수년간 소외주였는데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막 30%, 50%씩 오르니까 확실히 바톤이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적주만 올라가는 장은 아니다. 네. 특히 AI주는 정부 정책 때문에 굉장히 그 버프를 받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100포인트를 돌파한 이 시점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국민주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면 도대체 코스피 지수는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아,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네. 삼성전자는 그냥 이 정도 횡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제까지의 주도주가 계속 더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새로운 이제까지 부각되지 못했던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 시각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완전히 후자 쪽인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가고 지수가 얼마나 오를지 원래 과거의 주도주였자가 전자고 후자는 아니야 뭐 이 정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더 계속 탄생할 거가 후자라면 저는 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보이게 이렇게 표를 펼쳐놨는데요. 이 시가총액의 변화에서 알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막 10분의 1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막 500조, 400조 할 때 SK하이닉스는 100조도 안 됐었단 말이죠. 그 10분의 1 차이가 5분의 1 차이, 5분의 1 차이가 3분의 1 차이까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350조고요. 네. SK하이닉스는 200조예요. 야, 많이 따라왔네요. 이만큼 따라왔다라는 건 보시면 연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고점 2021년 코로나 고점이 96,000원인데 지금 6만 원이니까 이때보다 지금 5년 동안 시총이 완전히 줄어들었죠. 그럼 SK하이닉스를 연봉으로 보신다면 2021년 역시 고점이 13만 원인데 지금 27만 원이에요. 삼성전자가 약 30% 이상 시총이 깎일 동안 30%니까 딱 500조에서 350조가 맞죠. 500조에서 네. 30% 깎이면 350조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500조에서 350조로 깎일 동안 SK하이닉스 지금 2배 올랐잖아요. 100조에서 200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추세죠.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몇 년째 못 받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신고가로 상승 추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심지어 시총 1위 기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총 변화예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가 된 이후에 한 번도 1위가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위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말 많이 바뀔 때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현대차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현대차가 2위를 정말 오래 했거든요. 거의 아마 한 이때부터 이 일을 했을 거예요. 2008년, 9년 이때부터. 이 일을 하던 그 10년 전의 주가예요, 지금. 10년 동안 현대차는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현대차를 제끼는 애들이 하나씩 생겼는데 그게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생각하면 아, 이런 업종들이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화랑을 받고 있고 주식 투자자들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메모리는 이제 안 되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2배가 되고 삼성전자가 30% 깎인 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간다면 어느 순간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예요?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요즘은 주춤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진짜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야, 2차 전지가 고점에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4위야? 아, 2차 전지 고점이 진짜 높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네이버는 원래 몇 년 전에도 시총 5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좋은 호기를 만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야, 원자력 관련주가 시총 6위에 올라왔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보세요. 한 5년 만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100만 원까지 왔거든요. 네. 그냥 3, 4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 엄청 방산 올랐네요. 산업이 진짜 많이 커졌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죽었구나. 그리고 뭐 네이버와 K부금융은 순위가 그 정도였으니까 원래.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온 애들 원자력주랑 방산주가 굉장히 발전했구나. 2차 전지는 발전했다가 최근에 주춤하는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확 바뀌었다. 이제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바뀐 시장에서 이제 좋은 오를 수 있는 주식들로 이제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3,100 이후에 이 코스피 3,100 이후에 이 증시에서 어떠한 섹터 주식들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전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I예요. AI. 그러니까 하나만 꼽으라면. 왜냐면은 주식 격언 제가 좋아하는 격언들이 꽤 있습니다. 뭐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마라도 있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좀 우리 사람들한테 야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 이러면 사실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대장인데 왜 정부 정책에 맞서면 안 돼? 그런데 주식 투자자라면은 그 말이 정말 맞다라는 걸 되게 자주 느꼈는데 이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확실히 느끼죠. 아, 그래요. 아니 AI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고 장관 인성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정말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는 종목들이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게 몇 년 동안 뭐 방산주 20배씩 올라갈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며칠 동안 30-40%가 올랐습니다. 그럼 네이버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카카오도 그렇죠. 카카오만 그러냐? 아니요. 그 밑에 계속 내려갈수록 하나씩 AI 관련주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오늘까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삼성 SDS 역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꼭 AI 관련주가 과거에 챗GPT 오를 때 또는 엔비디아 오를 때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또는 챗GPT 오를 때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관련 뭐 1,000억, 2,000억짜리가 아니고 대형주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고요. 그러면 이미 움직였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뭐 1,000억, 2,000억짜리를 여기 8위로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분도 많은데 너무 작은 종목을 말하는 건 좀 웃기고 네. 뭐 10조 이상짜리만 말씀드려도 AI 관련주로 움직인 게 최근 1, 2주 동안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네이버가 저는 일단 그렇죠. 시총 1위고 근데 카카오는 그룹주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퍼져나가는 번지죠. 거군요. AI가 완전히 번지고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그래서 여태까지 실적주가 뭐 우리가 수익 많이 낼 수 있었던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었다면 그 색깔이 바뀌는 건 확실히 보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추세대로 간다면 빨리 우리도 태세 전환을 해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태세 전환 안 했다면 그대로죠. 삼성전자를 2021년 여름까지 갖고 있었다가 아직까지 안 팔았다면 30% 손해봤을 것이고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다면 2배 이익을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식에서는. 그렇다면 AI 상승은 계속될까 끝일까 해서 저는 확실히 계속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럼 대형주에서 AI가 가장 이미지가 강하고 실제 이번 상승장 1, 2주 동안 움직임이 나왔던 애들은 시총 1위 네이버, AI에서 그 다음은 카카오 그룹주들. 근데 그 그룹주에서도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압도적으로 카카오페이예요. 왜냐면은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 그룹에서는 카카오페이. 그 다음 시총에서 이제 움직였던 게 LG CNS랑 삼성 SDS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LG그룹주에서 LG CNS, 삼성에서 삼성 SDS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SI 업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서는 그룹에 SI 업체들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재미없었죠, 다. 그룹 매출이 거의 뭐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신기술의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 LG CNS가 움직인 것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다는데 삼성 SDS가 움직인 것도 AI 관련해서 기술이 있다던데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 SI 업체들 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AI는 이제 또 어떤 이런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렇죠. 저전비전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또는 더 낮게 내려가 시총 더 낮게 내려가면 뭐 한국화 컴퓨터는 이미 소프트웨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AI가 과거에는 1조 미만 뭐 2천억, 3천억, 5천억짜리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1조, 5조, 10조, 20조짜리가 움직이니까 훨씬 자금력이 많은 진짜 큰
실제로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에 뭐가 있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자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이거든요. 이거 네. 보시면은 지금 최근 강세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관이 엄청 사고 외국인도 사실은 순매수가 더 많은 게 보이시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선물이 올라가면 곱하기 2배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기관은 지금 계속 지수가 오르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순매수가 이렇게 많았던 얘기는 역으로 순매도한 사람은 개인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버스 상품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코덱스 인버스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 돼 있지만 그냥 곱하기도 똑같으니까 그냥 인버스만 보면 네. 기관은 이게 계속 다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매수했냐면 개인이 매수했죠. 네. 인버스는 결국은 거래소 지수가 떨어져야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과거 코로나 때 2020년, 2021년 1,400에서 3,300 갈 때요. 연말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기획 기사가 있어요. 지수는 2배 올랐지만 20대, 30대 남자 투자자들은 손해가 났다. 근데 그 이유가 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코덱스, 인버스 또는 고버스를 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수가 지금 35% 오르면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2달 보름 동안 기관 또는 외국인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투자를 했다면 개인들은 그 반대로 떨어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강세 마인드를 갖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지수를 강세로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AI 관련 대형주들이 최근 1, 2주 동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럼 개인들은 분명히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 종목들은 금방 끝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반대로 외국인 기관들은 그 종목들이 주도가 돼서 아직 지수는 갈 자리가 있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럼 많은 책들과 뭐 많은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 매매 동향상으로 개인이 사는 것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장이고 유리하냐고 했을 때 누구나 다 10명 중에 9명은 쌍끌이 장이 유리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장은 쌍끌이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매매 동향상의 시그널이 있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올라가는 것도 최근 6개월 동안은 원전, 건설, 방산, 증권주였다면 최근 한 일주일, 뭐 2주일 정도는 압도적으로 AI 관련 대형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흐름을 이 추세를 무시하거나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가장 큰 개인들은. 틀에는 그 모든 거에는 주식 격언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은데요. 네.